이 집이 무조건 무속의 집이라면 그 집이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거는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주 단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내 값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점점 신기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너무 학대가 강해요. 그 음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눕혀놓고 팍 쏟아버려요. 왜? 애걸 다 쫓아버린다고. 철조망을 넘을 때 몽골로 왔잖아요. 네. 철조망도 50m 때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짐 이거 뭐 이거 다 버리고 살아야 돼. 그냥 죽으라고 다니는데 그게 50m인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 보이는지 몰라. 그게 이제 철조망이 2m예요. 평양에서도 점을 볼까요? 네, 평양에서 권한의 행군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 장사도 너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미신쟁이라고 하거든요. 점쟁이라고 안 하고 북한은. 그래서 미신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그때부터는 시장만 걸어가면 뭐 관상이 저은데요. 점 한번 안 볼래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화처럼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설날이나 명절 되면 대동강에 가서 동전이나 던을 거스레 그냥 던지면서 서원 비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어요. 미신쟁이들의 말을 듣고. 아니 근데 그 미신을 찾아가서 보잖아요. 근데 미신 몰라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골에 살면 특히 군인 사택에 살면 미신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옆 밖으로 오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옆 밖으로 오면 옛날에는 대박으로 했어요. 엿을 1kg 주면 뭐 강냉이를 5대박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kg 주고 우리가 5대박 이 엄마가 뜨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야, 그 아줌이는 얼굴 상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자기가 먼저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대박으로 담고 있는데 슬슬 자꾸 귀에다가 불어대는 게 살짝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인데도. 그러면서 엿을 또 탁 깨줘요. 그러면서 엿 하나 탁 주면서 야, 그 아줌이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남편이 이렇게 군인인데 어느 직급이에요? 하면서 슬슬 이렇게 꼬드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때 내가 봤을 때 더 대박을 더 주고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찾아다니면서 봐줬던 그래요? 거예요. 방문. 야, 이게 확실히 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아주 그냥 귀가 솔깃해지고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예. 오늘 그러니까 나오신 분이 이제 무속인 두 분의 역술인 한 분 계신 거잖아요. 우리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도 정말 북한 주민들도 점을 많이 봐요. 실제로. 예, 많이 봅니다. 저희 언니가 영안 이제 무당이었으니까 간부들도 많이 보고 일반인들도 많이 봤어요. 네. 국경 연선이 아니고 함경도 쪽이라서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러 오는 사람들은 되게 돈 많은 간부들밖에 올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 마을 쪽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 뭐 죽 먹을 돈 뒀는데 와서 돈 내고 벌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간부들만 와서 보고 했는데 간부들은 와서 이틀씩 기다리다가 보고 가곤 했어요. 오호. 네, 그랬었거든요. 미래가 좀 걱정도 되고 네, 예. 내가 잘 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모가지가 날아갈 거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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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에서 이렇게 점을 단속한다는 건 그만큼 점을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북한에서 미신을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나요? 북한에는 신당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사단지라 하늘의 촌을 받은 단지가 있어요. 신주단지를 높은 법당에 올려놓고 구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집안에서 대대로 무속인이었다면 신주단지는 있습니다. 그 집안에. 그런데 이것을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집이 무조건 무속인 집이라면 그 집이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거는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주단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내 값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점점 신기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너무 학대가 강해요. 예. 네, 저는요 사주책이 이제 공부를 한 사주책이 있었는데 언제든 뭐 들어와서 집을 수색하면 그게 나오면 나는 감옥행이니까 그걸 항상 김치움 파서 김치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사책을 건사하고 올라가면 꺼내서 계산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제 다리 저는 여자 한 분이 이제 보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유명하다 해서 도대체 얼마나 잘 보나 보자 해서 보러 갔었어요. 집에 한번. 네. 오, 라이벌 업체. 영탐. 보러 갔더니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누가 꼬장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을 간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다 봐주고 살았죠. 아니 그런 거 버는 라이벌 사람들은- 업체 신고는 보통 라이벌 업체가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난 그 여자가 잘 번다고 그래서 있는 것만 알았지. 응. 얼마나 잘 버나 보자 가보니까 어느새 잡혀간 아, 거예요. 근데 예지 씨 이거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처음은 나도 잘 못 봐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뒤에서 꼬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기꾼인데 저거 잡아가라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지 않고는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구나. 네. 일단은 그 북한에서는 해마다 중범죄들 몇 개씩 모아가지고 절대로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 때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를 하는데 포고문에 주로 등장하는 게 이런 미신행위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미신행위는 늘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북한의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잖아요. 10대 원칙의 가장 핵심이 유일사상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네. 미신행위는 그 유일사상 체계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범죄 중 하나죠. 아니 근데 김일성 장군이 무슨 4살 때 말 탔다던가 아니면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든가 팔팔 끓는 솥을 이마에 얹고 산을 넘었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미신으로 생각은 안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신으로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정말 있는 얘기라고 진짜인 줄 끌고 알고. 서고 네. 약간 작가들 글빨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믿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그 진짜인 줄 알았죠.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세뇌 교육을 받으니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항상 그리 살아온 거죠. 야,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심한 처벌을 받잖아요. 심지어 범죄라고까지. 그럼 북한에서는 무속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범죄인데. 북한의 신은 무물통신으로 들어와요. 그냥 강하게 내가 아픔이 있다던가 신병을 앓는다는 걸 모르요. 약간 머리가 이렇게 아프든지 뭐 이게 몸이 막 상처가 나든지 집안에 뭐 우환이 있든지. 근데는 한국에서는 한국하고 북한의 차이는 한국은 내린 것이 있죠. 신기가 있으면 나가 이렇게 강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신기가 있다 하면은 내린 것으로 해가지고 신을 받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신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불리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의 차이가 그렇게 또 달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 보면 뭐 애기 동자도 있고 네, 있어요. 선녀 있고 뭐 네. 누구는 또 메가더를 앞에다가 이렇게 다는 사람이 네. 인천에 가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인형으로. 그래, 12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북한에서는 그런 신은 못 모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 개념도 없는 거예요?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오면은 그냥 앉아서 얘기합니다. 본인이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체리나 씨는 아까 소개하실 때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말 한 말이 맞아서 그랬다고 지금도 갑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툭 하셔도 돼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친엄마 우리 있으세요?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네. 친엄마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 아예 네, 한국에서 신엄마 신내림을 받으면서 신엄마를 알게 됐고 북한에서는 그 신내림에 대해서 아예 전혀 몰랐어요. 북한은 없어요 그게. 신내림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신내림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신내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내가 신내림 받았다 해서 그걸 내가 활용을 하면은 붙잡혀 가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면서 조상들이 이미 전에 했다면 그걸 묵묵히 감수하면서 알으면서 서서히 봐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경험이. 여기처럼 신내림 내렸다 해서 뭐 그 구슬 차리고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북한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뭔가 사주만 봐주는 게 아니라 치료도 해요. 네, 치료도 많이 해요. 침도 넣고.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그게 신병이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해서 그런 전쟁이들이 또 침도 놔주고 뜸도 놔줘가지고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만물박사네. 특히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저 두 명은 신났어. 지금 저 두 명은 지금 전 봐. 할 말 너무 많아. 저 두 명은 지금 전 봐. 자기들이 하고 싶을 거야. 아니 진짜 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미치겠죠? 이게 간지러워 죽겠어요. 아니 두 사람은 솔직히 나도 신 좀 받을 걸 이런 마음. 같아요. 신 받으면 대박 날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박혜준 씨, 네. 오늘 점 관련해서 오신 세 분 중에 네. 뭔가 기운이 좋은 분, 앞에 한복 입으신 분, 앞에 한복 입으신 분. 네. 봐봐 이래서 한복 입어야 된다 이거. 왜 양장 입고 왔어요? 여기 아니
아니에요.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눈에 벌써 도끼가 있어요. 뒤에 앉는 거 바쁘잖아. 나는 최민아 씨가 지금 아니 그런 걸 보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범상치 않아요. 언니 편견이야.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지치부리하거나 무섭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뭐라 말도 좀 이상하게 하게 되면 더 믿게 돼요. 어쨌든 아니 진짜 나를 봐준 두 분은 따로 인터뷰를 따로 따. 7살인데 아니 저 있잖아요. 저렇게 3년이면 정말 응원하고 있잖아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요 다 칠 수 있어요. 야 너 곧 그거 벗어야 된다. 내가 태워줄게. 알겠어. 아니 잠시만. 자매님, 지금 현재 자매님, 북한에서 자매님 저한테 교회 다니신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자매님 저한테 교회 다니신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만 한 군데서 본 게 아니고 좀 한 5군데 정도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의심 많았구나. 네, 그 중에서 좀 우리 친구의 할머니가 점을 잘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점을 잘 봤는데 아침마다. 검색되는 거. 하트 점을 네, 그게 저 생년월일 치고 저 연도를 쳐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미래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5월 네,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거 하는데 네, 엄청 재밌어요. 술 먹는다. 이자 나오면 사랑이 온다. 아니 저희도 선수들도 어느 훈련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패를 옆에 두고 자거든요. 이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투표죠. 오늘 나 상태 좋다. 아니 그 컨디션을 본인이 알지. 그러니까 5월 8일을 치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도. 맞아 이런 거 많이 했어.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주패를 치면 내일 모레는 떡 먹을 수 있겠네. 뭐 고기를 몇 번만 자면 우리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봤어요. 고기는 뭔데? 빨간 12드럼 먹을 거고. 아니 뭐 트럼프 카드로 보는 거야. 트럼프 카드를 봐요. 미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트럼프 카드로 저거. 트럼프 완전 좋아요. 완전 최고. 따왕 쏘왕. 저 예주 씨, 그저 북한에서 그 점 받으면 복채는 얼마를 받아요? 막내이 5kg씩 받죠. 네, 그 정도 받고 또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뭐 쌀 1kg, 2kg 가져오고 간부들은 뭐 그 2배, 3배, 10배도 가져올 수 있고 20배도 가져올 수 있고 간부들은 그 비밀을 보장해 달라는 그 값인 거죠. 우리 집에 왔던 그 할머니는 갔을 때마다 휘발유 아니면 항공 석유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엄청 돈이 잘. 비싸고 달라 근데 그 집은. 저는 이렇게 한 번에 갈 때마다 저 북한 달러 5만 원씩 줬어요. 4,000원. 네, 4,000원 껴는. 한돈 4,000원 정도. 지금 가격을 듣고 좀 놀랐는데 평양은 보통 한 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봐주는 게 많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급수에 따라서 막 2장 줄 때도 있고 3장 줄 때도 있고. 네. 근데 우리 희진 씨도 유럽 나갔었잖아요. 어떻게 평양에서 유럽 갈 때 어떻게 점 보고 떠났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평양에 되게 유명한 점집이 되게 소문났는데 장애인 분이 하시는 점집인데 아까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막 100불 뭐 한 장, 2장, 3장 이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점집에 가겠다고 간부들이 막 예약을 하고도 못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근데 그분을 우연히 제가 지하철에서 봤었는데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옆에 엄청 잘생기신 보디가드까지 딱 두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연예인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하거든요. 야, 저 여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력거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장애인들은 원래 솔직히 북한에서 잘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장애인들 속에서 간부들이 함부로 못하고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죄가 된다. 이러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진짜 영웅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엘리트처럼 사는 사람을 봤었어요. 와. 제 탈북 날짜를 잡아준 애가 있는데 이라고 이름도 이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걔가 저보다 나이 한참 어렸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나도 잘 보다 보니까 여러 번 잡혀갔었어요. 잡혀갔는데 그 보안소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 도둑을 못 잡는 게 큰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누가 도둑놈인지 진짜 도둑놈인지 이 용의자 중에 네가 잡아내라 해서 얘가 잡았어요. 네, 그래서 걔가 그 잡아낸 대가로 얘가 풀려 나오게 됐어요. 이 그 점쟁이들을 막 무적중 하지만 진짜 잘 보는 애들은요 보안소나 부여부에서 얘를 또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탈북할 때 걔는 누나 이날에 딱 떠나게 되면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데 그래도 더 안전하게 가려게 되면 방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뭘 하면 되니까 누나가 그래도 입는 옷 중에서 아끼지 말고 제일 아끼는 옷으로 한 벌을 아래로 해가지고 꼭 그거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누나의 그 몸 이렇게 닿았던 옷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해서 자기가 태워가지고 뭘 한대요. 그래, 내 일단 난 갈 거니까. 그래서 걔를 딱 벗어주고 그다음에 한국에 온 다음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리고 꽃필필 하는 애도 돈 잘 버니까 여자친구 이쁜 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길을 지나가다 봤는데 걔 여자친구가 지 옷을 입고 갔대. 나눠 쓰는구나. 여자친구 주려고 예. 거야? 근데 이 북한은 이제 점도 몰래 봐주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가끔 굿이라는 걸 하는데 굿하는 건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꽹가리 쳤던 잡아가기. 우리는 뭐 그런 게가 신선, 없어요. 쌀, 고기 거기다 식칼을 요구해요. 그다음 불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던지는데 칼이 다시 낸 데를 날아오는 데가 있어요.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날아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칼을 딱 내가 조준하는 데를 던지면은 정확히가 맞으면은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풀린다. 다시 돌아오면은 며칠 뒤에 다시 해야 된다. 그래. 아니, 다시 저는 진짜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 오늘 멋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했어요. 왜 먹고 살자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혁수군에게 좀 여쭤봐요. 뭐 본 거 있어요? 방토라는 거 해봤는데 방토. 저 친구랑 할머니가 잘 되려면 이렇게 방토라는 거 하라는데 진짜 이게 한국에서 뭐 굿이라고 근데 이게 전혀 틀리거든요. 그 시키는 게 이제 고기에 그다음에 쌀에 그다음 뭐 돈에 네 그다음 제 속옷에 그다음 왼쪽 발톱을 깎아서 엮고 그렇게 해가지고 밤 12시 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걸 불태우라 그러거든요. 혼자. 네. 근데 거기 제가 무시했고 그다음 그거 또 사자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괜히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없는 돈을 팔아서 했어요. 뭐 작도 안 타요? 잔치하고. 작두는 소밥 썰을 때 쓰는 게 작두지 뭐 그거 사람 맨발 벗고 올라가니. 그럼 혹시 그 최영애 씨 언니분이 북한에서 유명한 무속인이셨잖아요. 예. 혹시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깽가리라든가 막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막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곡이 치면서.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너는 오늘 뭐 상문이 끼고 집에 안 좋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네가 집에서 뭐 사과 몇 개 뭐 이런 거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조상제를 지냅니다. 미신을 종시를 안 해도 이런 제를 지낸 거는 의심을 안 해요. 그 집에서 누가 죽었으니까 제사를 하겠지. 그러는데 언니가 이렇게 가면은 그 집에서 준비하시잖아요. 여기 가지 여러 가지 음식을 하죠. 거기는 크게를 안 해요. 여기처럼 막 30시간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문을 걸어요. 여기 상문이 있으면 뭐 상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식칼 가지고 후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후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음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눕혀놓고 팍 쏟아버려요. 왜? 액을 다 쫓아버린다고. 귀신이 다 먹고 가라고. 그 사람한테 둘러붙지 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 방토해서 이제 그 도시락에다가 막 여러 가지 반찬 넣어가지고 그거를 막 화장실 안에 그러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먹었는데 빼서. 네. 어머요. 왜냐면 나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던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제사 끝나고 그렇죠. 뭐 이러면 몰랐으니까. 아무튼 뭐 탈북하기 전에 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토도 해보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네.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지만 그렇지.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그 미신에 의존하고 점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우리 최영애 씨는 예. 언니가 무속인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집안 대대로 무속인 집안인 거예요? 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신기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경남도 함흥에서 군사동부 여기서 다 하시니까 군사동부장이 하셨어요. 어머니 지점장 하셨어요. 군사 동원부 부장은 부장이라면 어떤? 여기 말하면 병부총
대장학과 갔을 거예요. 신병 모집하는 곳. 예,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어떻게 보면 부자 소율에서 제일 잘 사는 집으로 이렇게 또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군사동부 부장을 하시면서 신간물이 있었지만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그걸 누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을 꺾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그 대신 받았는데 언니가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큰 범이었다면 자기는 작은 범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아버지가 큰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탈북돼서 이렇게 올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는 북쪽으로 있으면 무조건 잡혀 나온다. 또 잡혀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지 너는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말씀을 제가 그렇게 크게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신기가 있으시고 나의 앞을 예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남쪽으로 가라고 했다. 네. 좀 일찍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일찍 얘기해 줬으면 제가 편안하게 또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때 제가 2년 전에 제가 북송을 당하셨어요. 북송을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꼬이다 나머지 김정일이 거기가 시범겸이 내린 거예요. 월북에 한 사람들 무조건 다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55 단련대로 갔어요. 55 단련대 가서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야. 예. 근데 언니가 들어간 거야. 그 단련대로. 하는데 그래서 아니 언니 왜 들어왔어 하니까 나 누가 밀고해서 들어왔대. 왜 하니까 그때 저는 잡힐 때 언니가 무당인 줄 몰랐어요. 잡힌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단련대에 와서 언니가 무당인 줄을. 언니분이 얼마나 용했길래 그냥 밀고를 한 게 아마 다른 점쟁이가 고발한 거죠? 언니가는 누구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 성향이 어떻고 가는 어디가 있어. 가는 안 돼. 앉아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너무 잘 맞히신 거예요. 예, 소름 끼치도록 너무 잘 맞춰가지고 순 고위급 간부들만 보셨어요. 그게 간부들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단련대에 가셔서 우리가 그게 단련대 생활을 여기서 다 얘기를 했지만 생활이가 힘듭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고 생활 수행을 하는데 언니는 편안하게 지내신 거예요. 거기서 일하러 나가면 그 간부들이 너 여기로 와. 여기 와서 좀 일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우는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밥이라든가 그 서너 숟갈 먹을 거 언니는 그저 꽉꽉 눌러서 한 덩어리 주고 왜? 봐줬으니까 선생님 얘기를 하거든요. 왠지 잘해줘야 될 거. 네, 잘해줘. 게다가 시래기 그 국 있잖아. 소금국에 맑은 국이랑 그냥 밥을 깔아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대해가지고 언니는 그 안에서도 우대 받았어.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북한에서 이제 점을 보면 불법이니까 잡힌 건데 특별 대접을 받았다. 네. 북한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각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나 거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수들이 세게 봐주거든요. 세게 봐서. 네, 세게 봐서. 계속 이렇게 일할 때랑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봐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술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뭐 고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근데 그 들어가서 뭐 하는지는 비밀이에요. 아니 북한은 불법 아닌 일이 없어요. 궁금한 게 지금 옆에 감옥 가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감옥 갔다 온 분들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 감옥 가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네. 너무 궁금해. 그죠? 내가 감옥 가는 건 모르는 모를 거죠? 때가 있어요. 근데 꿈으로 예병을 주는데 그때는 늦었지. 내가 신가불이 아닌 이상 네. 그걸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예지몽이었고 그런 게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 전조주상인 거 모르니까 그냥 그치. 스쳐 지나가는 거죠. 노동 단련대예요. 근데 세탕죄 걸릴 때는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 교도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요. 근데 워낙에 잘 버는 사람들은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잘 버는 사람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아예 자기 동네에서 안 보고 원정을 다녀요. 근데 원정을 가는데 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가기는 어렵다. 거리가 머니까 1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해놔라. 그렇게 한 조건으로 가서 보고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련대에 있는 경비대들은
대체 무슨 점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거 볼 수가 없는데 자기 인생이 궁금한 그렇지. 거예요. 그럼. 너나 궁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려나. 하사관들은 8년, 10년만 하면 나가야 돼요, 일반인으로.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보면 북한 시대 때 암묵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중급을 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일반인으로 나갔을 때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람으로 되겠냐,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간부들은 궁금한 게 없어. 내가 숭신까지 됐으니까. 그렇지. 자식들이 문제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자식, 그 다음 우리 자식은 결혼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니? 돈 많은 사람 만나니?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서 그렇지. 하겠니? 내가 이렇게 비리를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니? 이런 거. 우리보다 예측이 더 불가능한 미래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이랑 북한이 보면 미래는 똑같아요. 직업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똑같은 일맥상통이 있는 것 같아요. 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뭐 어떤 신의 기운을 받았다라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신의 기운을 받기는 북송대 가서 다시 탈북을 하면서 네. 몽골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올 때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꾼데 파티가 너무 꽃파티인 거예요. 꽃파티인데서 거기서 제가 자유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네. 그래. 한국 가기 전에 이게 꿈까지 꿨으니 내가 죽지 않은 건 살 것이다. 꼭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을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그 꿈이가 맞았어요. 진짜 편안하게 갔어요. 편안하게 오고. 근데 제가 철조망을 넘을 때 몽골로 왔잖아요. 네. 철조망 또 50m 때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추격이다, 경찰이다 하는 바람에 짐이 모이고 다 버리고 살아야 돼. 그냥 죽으라고 다니는데 그게 50m인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 보이는지 몰라. 그게 이제 철조망이 2m예요. 그 초인간적 힘이 어떻게 해서 2m를 뛰어서 올라가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8명 팀이 되는데 옆에 벌새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막 돼가지고 가니까 몽골 땅에 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 다 와 있어. 야, 우리 오늘 성공했다. 내가 그 꿈이 맞았네. 아, 나는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꿈. 말 그대로 예지몽을 꾼 거네요. 예지몽을 꿨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꿈꾸는 징조는 두 번째 뭐예요? 꿈 꾼 것도 제가 모든 기가 이게 탈북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는 내가 뭐 신기가 있고 막 그런 걸 한 번도 뭐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될 것 같아. 너 한국 가면 성공해. 너는 안 돼. 야, 너 큰일 나. 뭐 이런 그런 말을 막 했거든요. 그 몽골이라는 데가 지금 말로는 편하게 오시다고 하지만 사실 탈북 루트 중에 가장 지옥같이 힘들다라는 곳이잖아요. 저는 몽골 그렇죠. 고비 사막을 가봤는데 네. 저는 차 타고도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연한 초원에 집 한 채도 없어요. 지옥같이 힘들고 예. 제자리 돌다가 죽는데. 제자리 돌아다. 또 우리가 경비대까지 올 때 19시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집이 한 채도 없고 물 한 모금도 없어요. 와. 무연한 초원이에요. 그래서 7월 말에 몽골 쪽으로 오면 얼어 죽는다고. 맞아요. 얼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워요? 추우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면 밤 되면 바람이 고래바람이요. 난리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용하게 잘 맞추셨어요? 제가 그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기가 있다는 것보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이기가 내가 진짜 신가물이 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보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그 군인들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관이 따라다니거든요. 통역관이 따라다니니까 궁금한 거야. 사람들 늘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군인 보면 너 관상이 좋으니까 하복 있으니까 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라고. 그때 번역관도 얘기해서 너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야.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거기 또 난민 수용소에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보고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거 그 사이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온 거예요. 저분이
언제나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 저분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거 좀 자세히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분이가 한 말마다 맞으니까 자기가 조사하는 것보다 맞으니까 아니 너 신기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무당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냥 내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속인이 되신 거예요? 제가 되기는 2015년도부터 되기가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장사를 했는데 한국 와서 장사됐는데 장사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빚도 지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인생이 진짜 밑바닥까지 갔어요. 제가. 밑바닥까지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녁마다 이게 방울 붙여지고 신복을 입고 막 올리뛰는 거라,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지? 내가 이랬어. 근데 생각지 않던 수술까지 하고 막 사람 너무 아프니까 한번 점집을 잘 안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점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신 받을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신을 받으면 잘 풀리겠습니까? 풀리는 게 문제죠. 신을 받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잘 풀릴까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와. 진짜 잘 된 거네. 최리나 씨는 대한민국에 언제 오셨어요? 2017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올해 1월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진짜 새내기 1월 제일 잘 맞춘다는 그 촉이. 그렇죠. 새내기 신내림이네. 아니 그러면 이런 신의 기운은 언제 느끼신 거예요? 아, 제가 어릴 때였었는데 제가 학교에 다니는데 지각을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를 안 돌봐가지고 제가 늦었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거짓말. 얼마 안 됐는데 친척이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돌아가셨대요. 엄마 쪽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그땐 진짜 어린 마음이었었는데 제가 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무섭다, 야. 말이 씨가 됐네. 한국에서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집을 샀어요. 매일 하는 말이 돈이 없다는 거. 저랑 통화만 하면 돈이 없대요. 너 카단에 돈 있잖아. 뭔 소리 돈 없어. 야, 1,200만 원 있잖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 사실은 나 이렇게 이래서 야, 1,200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저도 모르겠다고 그냥 나간 말이잖아요. 되게 당황했대요. 자기 통장을 본 줄 알았대요. 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튼 소름이 돋는데 그러면 미리 그냥 그 어떻게 예견을 한 거네요, 그죠? 야, 그냥 뱉는 말이에요. 저희. 그냥 뱉었는데 그게 그러면 한국에 와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북한에서부터 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희 사장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같은 걸 계속 보시더라고요. 뭐냐고 저도 보면서 봤더니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봤어요. 보다 보니까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가서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간 게 저희 신엄마 제일 처음에 간 데였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데 아, 신감을 들어네? 그런데 아, 신감을 들어네? 그래요? 신감을 들었는데 저보고 그래 무슨 소리냐 신감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신기가 있는 사람이래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있대요. 진짜 신기하다. 저는 아무 말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이러고 생각을 한참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었거든요. 장마철에 하수구에 빠졌었어요. 물놀이를 하다가 그 물을 좋아하니까 물놀이 하다가 빠졌었는데 그쪽은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떡해. 근데 마침 저희가 떨어졌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희를 구해줬거든요. 그때 엄청 알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생각도 못한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 뭐 맞긴 맞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참 어려운데 결정적인 그 신내림을 받아야 될 계기가 뭐였어요? 지금 친엄마가 저한테 신내림을 안 받으면 뭐 대대를 뭐 후손 무조건 한 사람은 받아야 된대요. 제가 안 받으면 대대를 내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었는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같이 가겠다니까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날 며칠 안 돼가지고 북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정정하시던 분이 심장마비를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소중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남은 게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까지 막 그런 폐가 끼칠까봐 그런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신내림을 안 받으니까 주변을 다 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니라도 데려오려고 언니 내가 신내림 받으면 언니가 올 수 있대요. 다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언니가 5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원에 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 시기에 신내림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정말 심정이 그때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부감은 없었어요. 근데 좀 두렵고 겁이 좀 났어요. 아무것도 못 믿겨가지고 다른 데 또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야 된다는 그 대답은 다 똑같으셨어요. 네. 근데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있어요. 신내림이라는 게 아무 보통 분들이 뭐 내가 받고 싶다 하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배울 수 있지만 이런 거 배우겠다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런 면도 아니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신내림이라는 게 그냥 저 받을게요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맞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 과정이? 저희가 이렇게 신내림을 받으려면 그 절차가 있어요. 기도를 다녀야 돼요. 태백산, 서백산 이렇게 산을 돌아다녀요. 저희 작년에 엄청 추웠잖아요. 맞아요. 엄청 추웠는데 막 냉동산을 맨발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막 뛰고 방울부채 뭐 이런 거 다 쥐고 막 칼을 있잖아요. 칼을 들고 막 뛰어야 되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막 패딩을 입고도 춥다고 왔다 갔다 뛰는데 저희는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맨발에. 그렇지. 네,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순수도 몰랐어요. 순수도 몰랐는데 갑자기 신내림 받고 절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몸이 꽝 얼어드는 거예요. 아 진짜로? 호병이야? 이분들 기가 장난 아닌데. 근데 저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그 보통이 아니다요. 나보다 군생활 힘들게 하셨어. 야, 누가 봐도 선생님인데? 지금 고사포 부대에서 일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네, 평양 고사포 지구사령부라고 있어요. 거기 네, 하늘을 지키는 평양의 하늘을 지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의 하늘에 뭐 적기 한 대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쏴떨궈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렇게 얌전하시고 이렇게 북한 사시는데 우와 쐈다고? 박명호 선생님, 고사포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평양은 비행기가 떴다 하면 일제히 다 쏘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러면 파편 반경 200m 보거든요. 그 200m에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쏘면 근데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팍 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대녀시 뭐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여러 조로 움직여요. 밑에 커다란 받침도 놔야 되고 그걸 또 끌고 가서 거기다 세우고 포탄도 하나를 옆에서 넣어줘야 되고. 맞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사포가 있고 고사총이 있는데 그렇지요. 이 4개짜리 그건 사실 고사기관창이라고 했는데 2000년경에 북한의 모든 고지에서 저 14.5mm는 다 내리웠어요. 네. 남조선에 이젠 이거에 맞아 떨어질 비행기 없다. 한 대도 없다. 다 10,000m 상공에서 퉁퉁 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리웠어요, 이제.
저희가 분대가 있어요. 분대당 한 대 펄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뭐 저준사가 따로 있고 산알 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펄도 넣어야 싸는 거 아니에요. 한 6명 정도가 돼요. 진짜 쏴봤어요? 네. 그런 걸 저희가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부대에서 저희한테 군사과제를 주세요. 뭘 가져와라. 그리고 휴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주면 제가 휴가를 왔다고 그쪽에서 바로 탈북해버렸어요. 아, 문자휴가. 고사포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좀 강한가요? 되게 강해요. 네, 오히려 아,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안 맞아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북한에서 시집 갈 때 제대근인들이 제일 질질 밀려요. 맞아. 여자들이 기가 세갖고 남편을 그냥 확확확 막 그러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여자도 첫째 고사포 중대 사람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가 세갖고. 그 강원도에서 고사포 복무하신 분이 저희 학교 때 서대장 하시던 분인데 진짜 기가 장난 아니게 굉장히 세셨어요, 정말로 그분이. 근데 너무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분당. 그렇다면 지금 신내림을 받으셨고 지금 이제 신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니, 저는 지금 다른 꿈을 위해서 지금 다른 걸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신내림을 받고도 이걸 안 하고 다른 직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머시고 있어요. 머시고 근데 제가 다른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사주 공부를 12살부터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이셨어요. 훈장이셨는데 중국에서 사주 보는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배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맏아들한테 이제 넘겨주셨는데 맨 큰 아빠가 이제 육군단 군의서장을 하셨어요. 북한은 군의서장이면 침도 놔야 되고 주사도 놔야 되고 치료를 다 해야 되거든요. 수술도 해야 되고. 큰아빠가 그거 의술을 하면서 사주도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시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다 암암리에 사주를 보거든요. 그분들은 다 돈이 많고 부자들이시니까 간부들이고. 근데 방학 때마다 가면 이상해서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볼까. 근데 그게 보면 볼수록 재미나고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왜 이런 지식이 나왔는가. 정말 나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20살쯤 돼서부터는 사람들 걸 직접 봐주기도 하고 마치면 돈도 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한 15년 정도 보다가 이제 한국을 오게 된 거죠. 12살 때부터 하셨으면 사주 영재셨네요. 완전 그래서 함경도에서 엄청 유명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명하셨던 거예요? 대부분 간부들이 많이 와서 봤거든요. 농장주들, 농장지주라고 하죠. 네, 그분들도 많이 왔고 공장의 부기장들, 그다음에 던주들 많이 와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다 물어보고. 난 몰랐는데 마을 사람들이 진을 쳐서 오는 거예요. 장사 갔다가 와서 마당에 기다리는 거예요. 눈 오는 데로 앉아 기다리고. 이게 사주가 그 주역이라는 책에서 나온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이게 일종의 통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부만 한다고 사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형제들이 모두 손자들이 모두 한 7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 하나 받았어요. 그거 다 배워주었는데도 못 하거든요. 해묘미술이라고 그런 글자가 있어야 이거를 공부를 할 수 있고 받아먹을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탁탁 캠프를 다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니들도 보여주고 내가 한국 올 때 이 책을 이제 김치에다 감춰놓고 있었는데 언니 내가 한국 가면 언니가 이걸 보고 사람들 봐줘라 하니까 자기는 2장도 못 넘긴대요. 보기만 하면 어지럽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렵지. 이건 이해를 못하면 책 한 권이 10권인데 한 권도 못 하면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다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네, 이거 해묘미술이라는 글자가 사주 안에 있어야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 간부들, 내래 이것이 궁금하다요. 저는 비행기 타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자, 네, 첫 번째입니다. 이혜주 씨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행기 탈 수 있느냐? 네, 되게 보면 큰 간부들을 와이프나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해외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해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발전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남한으로 갈 수 있냐, 탈북을 할 수 있냐. 아, 진짜? 간부들이 대체로 많이 물어봐요. 아, 어차피 내가 외교관 갈 사람은 아니니. 간부들이 더 많이 봐요. 아, 그럼 박명호 스님도 많이 보셨어요? 아, 우리 집에는 전용 출근하는 점사가 있었어요. 진짜요? 와. 방문 판매예요? 아. 매일매일. 매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비행연대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보이던데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다니는 할머니가 있는데 범상치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 그 순회 공연차, 순회 주술사 차 때 우리 집도 같이 끼워넣게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의심 많으시잖아요. 나는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안 믿는 편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 알더라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100개 단번에 그런 말 하고. 근데 거기에 6.25 전쟁 때 거기에 이제 태국기도 있었고 인건기도 있었고 성경책도 있고 불교책도 있고 점 보는 책도 있고 다 있는데 만신이구나. 네, 그러니까 북한이 종교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상식과 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무속인이 종합 세트예요. 우리 남한은 그분이 내 걸 봐주면서 내가 특이한 거 하면 뭐냐면 아니 목에서 무슨 봉지를 하나 꺼내놓고 다 봐주는 거예요. 고춧가루인 거예요. 고춧가루. 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하 종교인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구에 장마당이랑 댕겨 보니까 나름대로 고춧가루 봉투 놓고 장사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박명호 스님한테 물 가까이 가지 마 그러면 물에서 사는 분인데. 아니, 그분이 내가 올 때도 마지막으로 나올 때 우리가 봤는데 그러시더라고. 남쪽 방향으로 길 갈 때는 잘 된다. 여기 탈북할 때 북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를 그거 몇 년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휴전선을 넘을 것인가를 세게 고민했어. 우리도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탈북이라고 안 말했는데 이사를 남쪽으로 하면 좋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북한 간부들 내래 이것이 궁금하다우. 두 번째, 저에게 이혼 운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혼 운이야? 운이야? 이혼도 안 시켜주면서 뭘. 이효주 씨 진짜 이런 질문 물어봐요? 네, 많이 물어보는데 대체로 북한은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부들이 한 번 실례가 있었는데 부기장 마누라가 왔었어요. 저희 집에. 비행기 타는? 아니요. 부기장 마누라. 부기장이라면 오늘 한 공장의 큰 간부거든요. 부기장. 네. 부기장의 마누라가 돈이 많으니까 딸을 경찰 안전원이었었어요. 그 안전원이 딸이 계속 집에 오면 시름시름 앓는데요. 그래서 사유하고 딸하고 사주 좀 봐달라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봤는데 사주를 딱 펼쳐봤더니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시름시름 앓아서 죽는 운이더라고요. 어머. 진짜 그런 게 있나? 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매일 살면 안 되고 요르리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살면 아주 이상적이다. 되게 좋다. 못 받았네. 네. 네. 이혼을 안 하죠. 여기서 말하면 주말 부부죠. 예.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온 거예요. 뭐라? 돈이 많으니까 그 집은 사유한테 너 여독 수용소에 가서 안전한 일을 해라 해서 그 사이가 여독 수용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딸은 혼자서 애 키우고 살았어요. 네, 3개월 만에 왔는데 그 딸이 같은 그 안전부에 있는 그 경찰서에 있는 4살 아래 요나 청각이랑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났구나. 그래서 좀 봐달라고 그 생년월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게 두 분이 정말 사주가 좋은데 어머. 살라 할 수도 없고 우린 그게 살면 안전복을 벗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한민국의 안전복은 크지 않지만 북한 안전복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나지. 완전 그 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벗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그게 맡긴다. 어떡하겠냐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혼시켜야죠 하면서 그냥
이혼하고 예, 그 가까이 있는 안전운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이 선생님, 아니 이거 이혼 시킨 것도 이해주 선생 제가 아니에요? 제인이죠. 제가 제인인데 나는 그랬거든요 그때. 떨어져 있어서 나는 좋다고 이리라 그랬다고. 저리라 할 수 없다. 만약에 본 남편하고 살면 마누라가 앓는다. 아하. 그러니까 앓는 거를 대체하자면 딸을 죽이겠냐 살리겠냐. 딸을 살리는 그러니까 방법 택해야지. 자기네가 하겠다는 게 뭐 두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뭐 일정 부분 동의하진 않지만 네. 이걸 이 정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정도 아니죠. 무조건 신이죠. 내 말 맞으면 그냥 가버려요. 아무 소리 없이. 저는 이래요. 네가 이걸 맹신을 하란 말은 안 한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차가 우리 길을 모르잖아. 내비게이션 트잖아. 그러면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 그거 같은 우리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모든 일은 본인이 80%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가야지 나한테로 오지 않으면 인생은 망해진다. 피폐해진다. 궁합을 진짜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뭐 혹시 뭐 북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궁합 때문에 뭐 이렇게 헤어졌네, 다시 만났네, 뭐 이런 얘기. 요즘엔 무조건 궁합 보고 결혼을 해요. 궁합 봐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궁합 다 보고 결혼 날짜 다 받고 이사 갈 때 날짜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상대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아니면 사랑보다 조건? 그런 거는 그 뭐 헤어졌네 만났네 이거보다도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다 끝내 못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재판장까지 갔는데 여기면서 딱딱딱딱 두들기면서 집에 그 뭘 날라간 거 보니까 이혼이 안 됐다 이거예요. 왜? 이거 정도 날아올 때는 벌써 가서 고여야 돼요.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 이혼하려고. 네. 근데 이혼을 북한에서는 이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그런 절차는 있어요. 근데 이혼을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족 있잖아요. 부족. 이렇게 부족. 부족을 갖고 다니면 이혼이 이렇게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면은 부족이라는 게 여기면 이렇게 종이에다 뭘 써주잖아요. 나무 잎사귀예요. 나무 잎사귀 이렇게 말린 거를 줘요. 말린 걸 요만한 빨간 그 주머니에다 담아줘요. 아 진짜 성의 없다. 예, 단풍잎이네, 단풍잎. 뚝배기라고 해도 돼요. 그냥 나무 잎사귀예요. 그것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달고 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나뭇잎이 이혼한다, 안 한다, 한다 해서 그 나뭇잎인가? 몰라, 근데 뭐 이혼 못했어요. 이혼 못해갖고 결국은 그 재판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 송아의 모직에서 집 나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그게 탈북의 길이 된 거예요. 잘 됐네. 근데 그 부족이 탈북시킨지 몰라. 그러게. 제가 사주를 한번 봐줘가지고 이분은 농촌의 지주였죠. 지주인데 아들이 군대 나가는데 6년 동안을 한 번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 왜? 네, 그래서 그냥 6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소문난 이제 점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다 왔는데 딱 계산해 봤는데 아들이 올해 12월 달이면 너무 못 간다는 거예요. 올해 12월 달.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어느 세상 끝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가세요 하니까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아들 집에 간 거예요. 아들 군인 생활하는데 아픈 사람들 그 병동에 있는 군인 병동에 누워 있은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 갔는데 그 병동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어머. 이제 내일이냐 모레냐 뭐 일주일 후이냐 죽을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못 보낸대요. 집에 보내면 80%는 다 죽는데요. 아예 보내지 않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습니다 해서 전사증 하나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런 해골의 모습으로 보내는 것도 또 주민들 동요될까 봐도 안 보내고. 그 사람은 돈이 하도 많으니까 야, 난 내 아들 보고 가야 된다. 무조건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안고 아이고. 침대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북한의 침대표도 기차기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VIP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래 겨우 살려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장가도 갔고요. 네. 농장에 반장도 한다 하더라고요. 야, 소름 끼치네. 아, 근데 이거 잠깐 좀 약간 좀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탈북하시기 전에 미리 사주를 보셨겠네요? 네, 제가 제 사주를 잘 알죠. 그래서 어려운 데서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이런 사주라서 그리고 재물도 많거든요, 제 사주는. 그래서 이북에서도 9명을 혼자 손으로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집 다 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오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어려운 북한에서도 내가 이렇게 내 앞길을 개척하고 잘 사는데 그러니 한국에는 얼마나 더 잘 살겠냐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경 넘기는 선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말 없는데 말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붙잡히지. 그런데 또 간부들이 아내가 사주 보러 갔었는데 그 자기 비행기 탈 수 있냐고 아까 물어보신 그분이 브로커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가고 싶어 사실 브로커를 온 거예요. 근데 가고 안 가는 건 제 자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선 좀 알려달라 해서 그분의 손으로 이제 저 탈북하게 됐어요.